캠피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물리원 역학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번에 개념편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개념편을 다시 보고 오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지금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저작권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바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질량이 A, B로 서로 다른 물체 A, B가 경사면인데 세타 B가 세타 A보다 큰 거죠. 이때 A가 내려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두 물체에 걸리는 합력은 A 방향인 겁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A와 B를 하나의 개로 봅시다. 물체 A와 B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A는 A, B에 각각 왼쪽으로는 MAG sin 세타 A, 물체 B에는 오른쪽으로는 MBG sin 세타 B가 걸리고, 단 이때 세타 B가 세타 A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체는 왼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속을 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MA가 MB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MV로 정의를 하는데 초속도는 둘 다 0이고 계속 같은 가속도 A로 움직이므로 두 물체의 속력은 언제나 같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두 물체 운동량의 크기 MA 곱하기 V자랑 MB 곱하기 V인데 V는 같고요. MA가 MB보다 크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자, 이 표를 사용하면 되죠.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MAK라고 하겠습니다. MA 곱하기 K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MB 곱하기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내려갔고 B는 올라갔으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X라고 하면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X,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Y 플러스 Y가 되겠죠. 변화량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이제 전체 걸리는 힘이 중력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4개를 전부 다 더한 값은 0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전체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A의 증가량과 B의 감소량은 모두 같아야겠죠. 니은 받고 디귿.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X였죠. 그리고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Y인데 X랑 Y가 같냐?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MAK 더하기 MBK가 모두 0인, 다 더하면 0이 되는 상황에서 X랑 Y가 같냐? X랑 Y가 같을 수가 없죠. X는 Y 더하기 MAK 더하기 MBK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자, 그림은 A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어쨌든 이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오로지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1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중력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고요. 그리고 중력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할 점은 C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2배이다 라는 거겠네요. 자,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A점에서는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값 L이라고 하죠. 로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A, B, C, D 계속하면서 이 L로 보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에서는 이렇게 되고 C에서는요. C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L에서 40만큼을 뺀 값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40줄이 되겠죠. 그렇죠? 자, B는요. B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력이 C에서의 절반이래요. 자, C는 EV고요. B는 V라고 했을 때 운동 에너지 식은 EK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에서 m은 계속 똑같고요. V가 2배가 됐을 때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한다면은 EKB라고 한다면 여기는 4 곱하기 EKB가 되는 겁니다. 근데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0이었죠. 40이 EKB의 4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0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10줄. 그렇다는 뜻은 결국에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므로 B의 역학적 운동 에너지는 10줄. B의 포텐셜 에너지는 L-10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 그러니까 즉 10줄만큼 감소를 한 건데 포텐셜 에너지는 mgH였죠. H는 높이차고요. 그래서 10줄인데 G는 10이고 M은 1이니까 H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1m가 되겠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1m. 1m인데 잘못 썼네요. 1m.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물체한 일. 자, C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40줄이었고요. D에서는 B에서는 10줄이었는데 50줄의 차이가 나니까 60줄이겠죠. 그래서 중력이 물체한 일,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0줄이 되겠습니다. D에서 물체의 속력은 2 루트 30이냐? 자, 운동 에너지가 6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의 제곱이 60이니까 V의 제곱은 120, V는 2 루트 30이 되겠죠. 다음 문제. 수평면에서 간격 10m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B랑 A가 똑같이 5m로 가고 있습니다. B는 현재는 지금 이 위치에 있지만 정확히 2초 뒤에 현재의 A가 있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위치에 정확히 2초 뒤에는 현재 A의 위치에 B가 똑같은 위치에 오게 되고요. 운동 상태도 같은 거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A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경사면을 올라간다. 네, 방금 전에 한 얘기가 그거죠. 정확히 2초 후에 B는 A의 위치와 운동 상태를 갖게 된다. 맞습니다. A가 경사면을 올라가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이다. 자, B가 올라가든 A가 올라가든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같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B가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B는요, A가 저기 정지해 있어서 만약에 시간이 더 지나면은 A는 내려오겠지만 A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A가 있건 없건 간에 충돌하기 전까지는 가속도가 같을 겁니다. 충돌하면 뭐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B는요, 현재 여기에 있는데 A가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히 2초 후에 B는 여기까지 와서 이 위치에 와서 정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VT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현재의 속력, 그러니까 현재의 속력, 이때의 속력이 V인데 정확히 2초 후에 정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는 4m. 따라서 이것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2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은 4다. 따라서 V는 4다. 2초 동안, 자, 4였는데 V가 4였죠? 4였는데 2초 동안 0이 됐어요. 그러려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2가 되겠죠.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 자, A는 처음에 10m/s로 가고 있었고요. B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시점이 됐을 때 두 물체 사이의 위치 거리는 20m인데 두 물체의 속력이 같아졌어요.
그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2A다. 그렇다고 합니다. VT 그래프를 그려보죠. V0A는 10이었죠. V0B는 0입니다. 그래서 이 A는 가속도 A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고요. B는 가속도 2A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속력이 같아졌어요. 이때까지 A가 진행한 높이는 A 아래의 면적이고 B가 진행한 거리는 B 아래의 면적일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거리의 차이는 결국에는 이만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이 20m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길이는 10이었죠. 삼각형의 높이를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은 빗변하고 높이만 중요합니다. 여기가 10이고 면적이 20이면은 10 곱하기 이만큼을 x라고 했을 때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은 20이다. x는 4가 되겠죠. 4. 정확히 4초 후에 속력이 v로 같아지는 겁니다. 4초죠. a는 2냐? 4초 후에 그러면은 여기는 이 가속도는 기울기는 2a였기 때문에 8a가 될 거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a였기 때문에 이만큼은 4a가 될 겁니다. 근데 아래 부분도 똑같이 4a여야겠죠. 그러면 따라서 4a는 10이 되고 a는 2.5, 2가 아니라 2.5였네요. 자, v는 만났을 때 속력이니까 8a였죠. 8a는 20.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처음에는 F의 힘이랑 중력을 같이 줬고요. P 지점 이후로는 P부터 Q까지는 중력만 작용을 했어요.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기서는 F가 있죠. 중력 이외에. 따라서 F는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 파란색 구간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는 구간이고요. 빨간색 구간은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죠. 이때에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겁니다. 자, 자세히 봅시다. 이 구간에서 중력 이외의 힘 F가 해준 일의 양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따라서 h만큼 올라갔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처음에는 0였죠.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고 포텐셜 에너지를 0을 잡았기 때문에 P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될 거고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모르겠으나 이 값을 그냥 라지 k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요. 전체 에너지죠. 따라서 전체 에너지 k 플러스 mgh로 이 값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계속 보존이 됩니다. q에서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p였고요. 그 다음 q 지점에서는 이 p가 3mgh죠. 높이가 3h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지이기 때문에 이 k는 0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3mgh인데 이 두 값이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EmGH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기억. Q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죠. Q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증가한 총 역학적 에너지는 F가 한 일과 같냐? 네, 맞습니다.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3배이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알짜임이 해준 일이었죠.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알자 힘 해준 일. 야, 자, 처음 위치에서 P까지 갈 때 알자 힘은 F-mg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해준 일이니까 이동 거리를 곱했을 때 이때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EmgH,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K였죠? 빼기 0.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나중 운동 에너지는 EmgH니까. 라고 했을 때 정리를 잘 해보면은 F-mg는 2mg가 되고요. F는 3mg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의 3배이죠. H는 8m이냐? 이것은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요. 3배인 걸 알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EG의 가속도로 위로 가속하고 Q부터 P까지는 아니지 P부터 Q까지는 G의 가속도로 아래로 가속할 겁니다. P에서의 속력은 어디서 받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0의 처음 위치에서 P까지 갈 때 EG로 가속을 하다가 Q에서 P에서 Q까지 갈 때는 G로 감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1대 2가 되고, 자, 기울기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인 거죠. VT.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3이라고, 전체 시간 간격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1초가 걸리고, P까지 올라갈 때 1초, P에서 Q까지 올라갈 때 2초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2G고, 자, 2G면은 가속도는 2G니까 여기가 가속도가 20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속력, P에서의 속력도 20입니다. 이 면적이 P까지의 높이, 즉 H가 될 텐데, H는 1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은 10이 되겠죠. 따라서 8이 아니고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A와 B 사이에는 A에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B에도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중력 말고 작용하는 알자 외력, 그러니까 외력이 F가 있습니다. F는 전동기가 당겨주는 거죠. 전동기가 당기는 것은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봅시다. 자, 여기서 B에는 중력이 20N 작용하고 있어요. F, 자, 전체 A와 B를 합쳐서 5kg짜리 물체로 봅시다. 왼쪽으로 언제나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0부터 2m까지 갈 때는 오른쪽으로 30N이 작용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알자 힘은 이때 10N이니까 오른쪽으로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2m부터 4m까지는 당겨주는 게 30N이 아니라 15N 당기죠. 이쪽은 똑같이 20N이고요. 그러면 알자 힘은 이 방향으로 5N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경우에도 운동 방향은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 이 방향에,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에 운동 에너지가 남아 있죠. 따라서 이 5N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가해준 힘이므로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X가 3m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8N이냐? X가 3m면요, 오른쪽으로 15N의 힘이 작용을 하고요, 왼쪽으로는 20N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전체는 5kg이고 알자 힘이 5N이니까 왼쪽으로 전체 가속도는 왼쪽으로 1m/s 제곱이 되겠죠. 5kg이니까 A는 F 나누기 M에서.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A에는 3kg인데 이쪽으로 15N이 걸리고요, B에는 2kg인데
아래로 20N이 걸리고 있죠. 근데 전체 가속도가 1m/s 이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kg짜리 물체는 아래쪽으로 2N의 알짜힘이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위로 18N, 여기도 왼쪽으로 18N의 힘을 장력으로 서로 받아야지 이 물체가 이 개 전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겠죠. 따라서 C이 당긴 힘은 18N. F가 한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냐? F가 한 일은 A와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다. 자, 중력 이외의 외력이 한 일 F 곱하기 X는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 개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뭐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X만큼 움직이는 동안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A의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3X만큼 증가했다고 칩시다. 원래 처음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했으니까 결국엔 증가를 했을 겁니다. 플러스 3K만큼 증가를 했다. 그럼 B의 질량은 2kg이고 두 물체의 속력은 계속 같기 때문에 플러스 2K가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B는 원래 멈춰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2 곱하기 G는 10이죠. mg 곱하기 h인데 h는 이동거리 x와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더한 값, 즉 20x 더하기 5k가 물체가 해준 일의 양 f 곱하기 x랑 같은 겁니다. 이 아래 면적이 되겠죠. 어쨌든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만 따지면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3K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뿐만 아니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A의 최대 속도는 2m/s이다. 자,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m를 간 시점 이후로부터는 가속도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지점은 x가 2m인 지점이에요. 자, x에다가 2m를 넣어봅시다. f는 30이었고요, 그죠? f는 30, x는 2를 대입해서 풀면은 40 더하기 5k는 60이다. 5k는 20. 따라서 3k는 5는 4고 곱하기 3은 10이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12인 겁니다. 델타 2K 곱하기 A는 12이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 제곱은 이때 V가 가장 최대의 속력이 되겠죠. 는 42가 되니까 이것을 정리를 잘 해주면은 여기는 4가 되고 V 제곱은 8이 돼서 다시 그리죠. V의 제곱은 8이 돼서 A의 최대 속력은 2 루트 2m/s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눈썰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그리고 평균 속력이 PQ에서 10m, 15m. 자, 10m인데 평균 속력이 10m/s니까 30m를 이동하는 데는 이 구간에서는 3초가 걸렸을 거고요. 여기에서의 평균 속력은 15m/s니까 2초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구간에서의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여기 이 구간을 P를 통과한 1.5초 후에 평균 속력인 10m/s에 도달할 거고요. 그 순간 속력이 Q를 통과한 지 1초가 지난 후에는 순간 속력이 15m/s가 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풀도록 하죠. 자, VT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구간이 길이가 3초, 2초가 될 거고요.
정확히 중점인 순간에 속력이 10m/s. 자, VT. 또 정확히 중점인 순간에 속력이 15. 근데 중점이므로 이 길이는 1.5고요. 이 길이는 1이 되겠죠. 따라서 그려 보시면 아래에 2.5초 동안 속도 변화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기울기는 5 나누기 2.5는 2가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2. 그리고 2고요. 여기는 1.5인데 그러면 이 1.5만큼 갔을 때 3이 늘어났기 때문에 10에서 3만큼 뺀 값. 이게 여기에 속도는 7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3.5가 되겠죠. 이 아래 면적이 x가 될 텐데 x는 2분의 1 곱하기 3.5 곱하기 7이 돼서 이것은 3.5의 제곱이 되죠. 3.5의 제곱은 12가 아닙니다.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20m/s 제곱이냐, 20m/s이냐. 거리가 100이 돼야 되죠. 거리가 100이 돼야 됩니다. 기울기는 2고요. 여태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이때의 속력은 2t가 될 거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2t는 100이 돼서 t 제곱이 100이죠. t는 10이고 이때의 v는 2t니까 2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마찰이 없는 수평원에서 물체 AB를 당기다가 끄는 거죠. 끊어냈을 때 이렇게 됐다는데 A의 질량은 2kg입니다. 자, 이 물체에 대해서 좀 더 그래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죠. 여기의 가속도는 4 나누기 2가 돼서 2고요. 여기의 가속도는 1입니다. 자, 근데 F는 F는이 아니라 A는 알짜 힘 나누기 질량인데, 알짜 힘은 계속 같아요. 그죠? 이 개 전체에 걸리는 알짜 힘은 계속 같습니다. 근데 질량이 달라졌는데 가속도가 1에서 2가 됐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질량이 절반이 됐다. 질량이 절반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A랑 B를 합쳐놓은 것보다 B의 질량이 절반이라면 결국에는 A와 B의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A는 2kg, B 역시 2kg. 자, 봅시다. 자, 아까 논의에 계속해보면 B는 2kg, F0는 4N이냐. 이게 2kg인데 가속도가 이때 4가 아니라 여기가 4고 나누기 하니까 2예요. 따라서 F0는 mb 곱하기 a겠죠. 이제 여기에 가속도를 a라 칩시다. 그것은 2kg 곱하기 2m/s의 제곱은 4N이 되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6m 더 크다. B가 이동한 거리에서 A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되겠죠. 즉 여기에 색칠한 부분인데 밑변의 길이가 2, 여기가 4니까 2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하면은 여기에 면적은 4가 되겠습니다. 4m가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그림은 질량 1kg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변의 점 A를 지나 C를 통과하여,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총 3초가 걸렸고요. A에서의 물체 속력이 10이고 C에서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이다. 중력에 의한서는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수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따라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면 전체 에너지를 4E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B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4E만큼 가지고 있겠죠. 근데 C에서는요,
이 사이가 2K로 그냥 이만큼 들어갈 거고요. 이 P로는 3 이만큼 들어가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되겠죠. 따라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B에서의 높이는 4H, 즉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4니까 C에서의 높이는 3H, 포텐셜 에너지가 3E니까 그렇겠죠?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도 3L 대 L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전체 길이는 뭐 4L일 거고. 뜨뜨뜨뜨 봅시다. 여기는 3H, 여기는 4H. C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냐? 일단 여러분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문제를 좀 약간 뒤집어서 B에서 물체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과연 C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A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자, B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V0는 0이죠. 가만히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따라서 S는 2분의 1 AT 제곱인데 A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S가 T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기의 길이가 1이었고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는 4였죠. 그렇죠? B에서 C까지 가는 데에 걸린 시간을 T라고 치면은 B에서 C까지 B에서 이게 아니지. B에서 A까지 가는 데는 2T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 거리가 4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거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A에서 이 방향으로 쏘는 거랑 B에서 굴리면은 아래로 10만큼 갈 텐데 이때 속력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A에서 B까지 올라가는데 2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 1초의 시간을 들여서 B에서 C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2초 동안 처음에 V0는 10m였죠. 10m/s. 그리고 VF 마지막에는 멈췄습니다. 따라서 0이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10m/s를 2초로 나누면 5m/s 제곱이 되겠죠. 맞고요. C에서 물체 속력, 자 가속도의 크기가 5니까요. 0이었는데 1초 지났으니까 5m/s가 될 겁니다. A와 C 사이의 거리는 7m이냐. VT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처음에 속도가 10이고요. 2초가 지나가지고 멈춘다고 하면은 이 전체의 거리는 10이 됩니다.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의 A와 C 사이의 거리는 10에다가 4분의 3을 해야 되므로 7.5가 되겠습니다. 틀렸죠, 이것은.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빗면에 물체 B를 놨다. 자, A와 B 사이에 걸리는 힘. A에는 뭐 중력 걸리고 B에도 중력이 걸리지만 그리고 또 장력이 걸리죠. 장력은 내력이므로 무시하고요.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즉 그것을 표로 풀면은 잘 풀 수가 있는데 이 개에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내력뿐이기 때문에 이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물체의 속력은 계속 같겠죠. 따라서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플러스 라지 MK라고 한다면은 여기 적죠.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플러스 라지 MK라고 한다면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스몰 MK가 될 거고요.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0이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K가 될 텐데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라지 MK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K인 겁니다. 감소량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라지 M은 3 스몰 M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봅시다. B의 높이가 H만큼 증가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A와 B 전체의 일단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0인데 A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고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뭐 두 개 합친 변화량만큼 되겠죠. 어쨌든 이 둘의 이 크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를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아야지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 니은 일단 디귿은 틀렸네요. H는 2V 제곱 나누기 G냐.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요. 높이에 관한 식으로 쓰면요. M 곱하기 G 곱하기 H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4K였죠 아까. K는 무슨 값이냐면요. 마음대로 쓰기 편하도록 2분의 1 MV 제곱에서 이 부분을 K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K는 4 곱하기 2분의 V 제곱이 되겠죠. 4MK였네요. 여기에 M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M을 날리고요. H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2V 제곱은 이제 H는 2V 제곱 나누기 G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빗면을 따라 자 지금 A와 B가 둘 다 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죠. 시간 t초 후에 만난다고 했습니다. A와 B는 어떤 가속도로 운동을 하던 간에 상대 속도는 V0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L은 V0T가 된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A와 B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은 3V0다. 이런 거는 이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세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A와 B가 어떠한 가속도, 뭐 작은 가속도든 큰 가속도든 아니면 가속도가 아예 없던 간에 이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그냥 V0로 유지가 됩니다. 그냥 B가 보기에는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A가 V0의 속력으로 자신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T초 후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V0T가 돼야 되겠죠. 이것은 뭐 B가 보기에는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던 간에 A는 그냥 V0로 자신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V0T가 되고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이런 거는 VT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조건이 뭐냐 이거였죠. A와 B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은 3V0다. B는 최고기 속도가 0이었고 A는 V0였죠. 자,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요. B도 또 감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둘이 만나는 순간 여기가 V0고 B의 속력 이건 A였죠. 이만큼은 여긴 B고요. B의 속력은 3V0가 된다. 자, 여기가 3V0다 이겁니다. 속력이 3V0인데 속도는 뭐 마이너스 3V0겠죠. 왜냐면 방향이 반대가 될 테니까.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는요 가다가 방향이 변합니다. 여태까지는 위로 가다가 여기까지는 이전까지는 위로 가다가 이 다음부터는 아래로 가기 시작을 하죠.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여기인데 여기가 V0이고요. B의 여기가 3V0니까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언제나 같기 때문에 A는 이 순간 마이너스 2V0의 속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V0고 여기는 2V0니까 여기가 1대2가 되겠죠. 1대2. 따라서 이 평행사 변형도 여기의 전체 면적을 따지면 여기의 면적은 1이고 이쪽의 면적은 2가 되는 겁니다. 전체의. 근데 전체 면적은 전체 면적은 이동거리였으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였기 때문에 V0T가 되고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 3분의 1의 시간 동안 진행해서 가까워진 거리가 3분의 1 곱하기 v0t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만큼의 면적이 3분의 1 곱하기 v0t가 되고요. 그럼 남은 면적은 3분의 2 곱하기 v0t가 되겠죠.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는 3분의 2 v0t다.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뭐 2v0였죠. 기억.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일 에너지 정리의 그냥 가장 기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데 7번 아니고 뭐 2점짜리 문제죠.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V로 가는데 F를 이쪽 방향으로 받아요. 그러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R자임이 해준 일, R자임은 F인데 그때 운동 방향이 R자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므로 F 곱하기 S. R자임이 해준 일이겠죠. 이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아,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을 쓰면 안 되지.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멈췄죠. 0이고 처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이 돼서 F 곱하기 S, 자 마이너스를 잘 정리해 주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냐? 뭐 질량이 같고요. 그 다음에 A는 m분의 F에서 F도 뭐 계속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겠죠. F의 크기는 이것을 정리해 주면 이게 S가 아니고 L이었네요. 그죠? F의 크기는 mv 제곱 나누기 2L이다. 맞죠?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L 나누기 V냐. 자, 시간은 전체 거리는 L이고요. 처음의 속력은 V였고 나중 속력은 0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2분의 V가 되고요. L을 2분의 V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분의 2L 되겠죠. V분의 2L 맞습니다. 간단하게 풀었고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이 물체도 보시면 중력과 장력 말고는 작용하는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 전체 개 전체의 역학적 E는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보존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P부터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결국에는 또 표를 그려야 되겠죠. 표를 그려봅시다.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니까 이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mk라고 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또 mk를 합시다. 자, 여기서 적어봅시다. mk, 여기도 mk. 그리고 B는 뭐 A가 이동했을 때 이 높이 차이를 h 다시라고 하고 여기의 높이를 h라고 하면은 뭐 A는 마이너스 mgh 다시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를 했을 겁니다. 감소를 했겠죠. B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gh인데 h가 h 다시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더 많은 양, 똑같이 증가하는 건 똑같고요. 더 많은 양을 감소했으므로 이 친구는 무조건적으로 전체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B 전체는요. 둘 다 감소할 수는 없어요.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해준 일과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해준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R자임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자, 둘이 mk로 똑같습니다.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네,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이것과 같죠. A와 B,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렸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 문제는 여기 완만한 데서는 가속도가 작을 거고요. 급한 경사에서는 가속도가 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급한 경사랑 완만한 경사에서 각각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뭐 질량이 같고요. 그리고 높이가 처음에 이제 처음 높과 나중에 높이 차가 똑같고요. 그리고 이 지점을 동시에 통과하고 또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했다 그랬죠.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했고 총 걸리는 시간이 같다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조건이 되는데 이 조건을 통해서 VT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현실의 그 기울기 같은 걸 보시면은 위에 게 A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 게 B일 거죠. 그래서 A는 처음에는 완만한 길을 가다가 급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A에 관해서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뭐 처음에는 완만한 가속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급한 가속으로 가게 되고 이 아래의 면적이 이동거리 S가 될 겁니다. A 이동거리겠죠. 그 다음 B는요, 이 두 개는 전부 다 VT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가속이 아니라 급한 가속으로 가네요. 급한 가속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완만한 가속으로 가서 이 아래의 면적이 SB, 즉 B의 이동거리인데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두 개가 같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일반적인 그림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을까? 이 둘에 걸리는 시간도 같고요. 이동거리도 같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B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B의 VT 그래프가 면적이 같아지려면 처음에 같은 속력으로 출발해서는 절대로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A는 B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출발을 해서 다시 그리죠. 아예 처음부터. A는 B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출발을 해서 이 아래의 면적이 어떻게든 같아지도록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V0A가 V0B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인데 어쨌든 처음에 높이가 같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높이 차이가 같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똑같이 mg로 같을 겁니다. 질량도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즉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중력이 해준 일은 정확히 운동 에너지로 갑니다. 중력이 해준 일이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A와 B가 같겠죠.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시작을 했지만 A가 더 빨랐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자, EM인데요. 실이 끊어져서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이 끊어진 후에를 보는 거죠. 당연히 실이 끊어져서 자기 혼자 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G로 갈 거고, 얘네 둘에 걸리는 R자임은 그냥 여기에 걸리는 아래로 mg 하나뿐인데 전체 질량이 3m이잖아요. 이 개 전체의 질량이 3m이니까 얘는 가속도가 아래로
마이너스 3, 이쪽으로 3분의 1 g만큼 가게 될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아니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아니었죠, 이건? 3분의 1배, 3배겠죠, 3배. a가 b의 3배.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냐? 표를 통해서 그려봅시다. 지금 R자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요. V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물체 외부에서 일을 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R자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을 EMK라고 하면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EMK가 되고, 그리고 C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MK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계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0이 돼야 되겠죠. 합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0이 돼야 된다. B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의 포텐셜 에너지는 3mk 플러스 3mk가 돼야 되겠네요. 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냐?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증가하겠습니다.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EMK고 C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3mk다. 둘이 다르죠? 니은. 다음 문제 보죠. 12번. 가는 ABC를 PQ로 C로 연결한 다음에 잡아당겨서 정지를 시켰다가 놓으면 C가 바닥에 닿고 그 이후에 B와 C가 충돌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B와 C가 충돌하기 전까지를 나타낸 거니까 3초가 됐을 때 B와 C는 충돌을 한다. 바닥에 갖다 충돌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2초가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 어떤 C가 바닥에 닿은 겁니다. 이때 여기서 속도 A의 속력이 그냥 이대로 일정하죠. 근데 물체를 다 갖다 매달아 놨는데 일단 C가 바닥에 닿은 후부터는 C는 이 사이에 장력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과는 다른 개라 볼 수 있고요. 2초부터는 C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C는 그냥 바닥에 메인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속력이 4로 유지된다는 것은 A와 B를 포함한 개의 가속도가 0이라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A와 B가 묶여 있는데 그냥 둘만 매달아 놨더니 가속도가 0이에요. 가속도가 0으로 그냥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V 라는 것은 얘네 둘에 걸리는 R자 힘이 개 전체에 걸리는 R자 힘이 0이라는 건데, 그러려면 얘네 둘에 걸리는 중력 mg가 각각 같아야 되고 mh와 mbg가 그렇다는 것은 ma와 mb가 같아야지만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ma랑 mb가 같다는 것까지 구했습니다. 근데 0에서 2초까지는 2초 동안 A의 속력이 4 증가했으니까 개의 가속도 ABC 개의 가속도는 2인 거예요. 보시면 전체 이것을 그냥 M이라고 놓겠습니다. 물체는 놓은 순간부터는요 뭐 이렇게 mg만큼을 왼쪽, 그러니까 뭐 이만큼 이쪽 방향을 왼쪽, 이쪽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mg만큼 왼쪽, 또 b에 의해서 mg만큼을 오른쪽으로 받고 c에 의해서 mcg만큼을 오른쪽으로 받는데 얘 a의 속력이 a의 속력이 저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 개의 R자 가속도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A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는 10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10 곱하기 MC가 되겠네요. 여기 질량은 EM 더하기 MC가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F 나누기 알짜 힘 나누기 M에서 알짜 힘은 10 곱하기 MC고 전체 질량은 EM 더하기 여기도 뭐 전체 질량을 해도 되고 더하기 MC가 되는데 이 A가 곧 크기가 2였죠. 따라서 정리를 잘 해보면 10MC는 4M 더하기 2MC가 돼서 8MC는 4M MC는 2분의 1 M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각각의 질량은 M, 2분의 1 M이 됐다는 거죠.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C에 작용하는 중력만큼 당겨주면 이것들이 전부 상쇄가 돼서 가만히 물체가 관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정지 관성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죠.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고 질량은 A가 C 2배이다. 방금 구했죠.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가속도는 아래로 2입니다. 1초일 때 B에 걸리는 힘은요 아래로 mg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 t1 그리고 아래로 t2가 있는데 화살표 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mg랑 t2를 더한 다음에 위로 t1을 당겼을 때 0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걸 알려면은 일단 여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C에 걸리는 거 보죠. C에는요 C에도 똑같이 아래로 이만큼만 가속도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의 질량은 2분의 1 M인데요 거기다 G라는 값 10을 곱해주면은 아래로 5M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가속도가 2가 되려면은 알짜 힘은 그냥 플러스 M이 돼야 돼요. 아래로 알짜 힘은 플러스 M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알짜 힘 플러스 M이어야지 가속도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 4M을 받겠네요. 근데 T2 자 이것은 이 위에는 B가 있는 겁니다. 지금 B에 작용한 장력 이것이 곧 4M을 알 수 있고 4M 얘는 10M이니까요 10M이고 위로 전체 가속도는 아래로 2기 때문에 얘는 M이고 전체에 걸린 알짜 힘은 2M이어야 되는데 10하고 4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것은 12M이 된다. 이것은 좀 계산 문제라 제가 여기 좁은 공간에 좀 보여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1초일 때 P가 당기는 힘 T1 12N은 Q가 B를 당기는 힘 4N보다 크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중력만 받기 때문에 중력만 받는 구간에서는 중력을 받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받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두 물체는 크기가 같은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기 때문에 F 곱하기 델타 T는 충격량이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서 이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V였다가 여기서 V 플러스 V가 됐다고 다시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증가한 속도의 변화는 플러스 V 다시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 v 다시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좀 약간 표를 다 그려봐야 되는데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넣을 거예요. 1, 2, 3, 4, 5, 6이 되겠네요. 좀 좁아 보이네. 1, 2, 3, 4, 5, 6. 자, 여기 칸에다가는 전체 운동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는 포텐셜 에너지 적겠습니다. 보통은 변화만 적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적겠어요. 자, 처음에 mgh, 그러니까 h만큼의 높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0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곧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 자 1에서 2로 갈 때는요 그냥 중력만 작용했어요. 따라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 mgh라는 값을 그냥 k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리고 EP 전체 값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전부 다 변했을 테니까 여기 값이 k가 될 거고요. 아래 두 개 합치면 위에 칸이 나와야 되겠죠. 2에서 3으로 가는 구간은 꽤 중요한데요. 2에서 3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한다.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그냥 K만큼 아니 L만큼 증가한다고 쳐서 K 플러스 L이 됐다고 칩시다.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0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그냥 그대로 K 플러스 L이 됐다는 겁니다. 3에서 4로 갈 때는 그냥 중력만 적용하므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텐셜 에너지가 mgh 즉 k만큼 증가를 했죠. 그렇다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L일 겁니다. 역학적의 운동 에너지는 L일 겁니다. 그다음 4에서 5로 갈 때도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있어요. 왜냐면 외부에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죠?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K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6을 보면요. 5에서 6으로 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가 EMGH 즉 EK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죠. 따라서 여기가 EK가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5번의 역학적 에너지도 EK가 되고요. 여기는 K가 되겠네요. 따라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의 속력이 V였죠. 그렇다면 여기의 속력도 V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에서의 속력 V와 5번에서의 속력은 똑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랑 여기의 운동량의 차이가 같으므로 속도의 차이도 같다고 했습니다. 3에서의 속력을 V 플러스 V 다시라고 하면은 4에서의 속력은 V 마이너스 V 다시에서 V로 가야 여기서 플러스 V 다시가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 V 다시가 되겠죠. 자, 그림을 좀 지우고 다시 빨간색으로 가죠. 자, 여기는 V, 여기는 V 플러스 V 다시, 여기가 V인데 속도의 변화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V 마이너스 V 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였죠.
3과 4 사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4 사이를 비교. 3과 4 사이 여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는 K입니다. K죠. K는 mgh였어요. mgh. 뭐 mgh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2분의 1 mv 제곱이든 간에 K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왜냐면 여기 v라고 했을 때 2분의 1 mv 제곱은 4에서의 운동 에너지에서 3에서 운동 에너지를 뺀 것이 아니라 3에서의 운동 에너지에서 4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뺀 것이네요. 3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에다가 v 플러스 v 다시의 제곱이고요. 빼기 2분의 1 m에다가 4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v 마이너스 v 다시의 제곱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넓은 종이에 갖다 옮겨 적어보죠.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 v 제곱은 2분의 1 m에 묶으면 v 플러스 v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 다시의 제곱이 된다. 2분의 m을 날리고 v 제곱은 곱셈 공식 a 제곱 빼기 b 제곱은 a 플러스 b 나누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면은 더하기만 하면은요 2v가 되죠. 앞에 거는 거기다가 빼면은 2v 다시가 돼서 v 곱하기 v는 4 곱하기 v 곱하기 v 다시가 돼서 날리고 하면 v 다시는 4분의 1 v가 된다 이겁니다. 4분의 1 v가 된다. 따라서 3번에서의 속력 v 플러스 v 다시는 4분의 5 v가 될 거고 5번에서의 속력 3번에서의 속력이 4분의 5 v가 될 거고 4번에서의 속력은 4분의 3 v가 되겠죠. 자, 여기가 v고요. v 플러스 v 다시 v 마이너스 v 다시가 될 겁니다. 따단. 그래서 물체가 해준 일의 양을 각각 WB, WA를 할 때 물체가 해준 일의 양은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얼마냐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VB는요 여기서는 4분의 5V고 여기서는 4분의 3V니까 VB는요 V 제곱으로 묶어서 1 빼기 16분의 9 VA는 V 제곱으로 묶으면 16분의 25 빼기 1이 돼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위에는 7 아래는 9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참 어렵죠.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요. 질량 M인 기구가 올라갔다 내려온다. 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T부터 T까지는 중력과 크기 3mg인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그리고 T부터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하다가 4T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는 중력과 크기 F. 자, 이것은 뭐 수능의 마지막 문제였네요. 그래서 지면에 도달할 때 놀이기구의 속력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력과 3mg가 작용을 했으니까 이 물체가 자 봅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처음에는 위로 3mg 아래로 mg가 있으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위로 2mg가 되고요. 초기에 0에서부터 d까지는 이때의 가속도는 위로 2g가 되겠죠.
0에서 t까지는. 그 다음 t에서 4t까지는 마이너스 아래로 g만큼이 작용할 겁니다. 이제부터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힘 F를 준 거죠. 일단 4t까지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EG의 가속도로 t만큼 올라가는데 가속도가 2g니까 이 길이는 2GT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g만큼으로 내려와서 4t까지 온 거죠. g만큼으로 내려와서 4t까지 간 겁니다. 올라가는데 t만큼 걸렸으니까 기울기가 절반인 걸 내려오려면은 2t만큼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3t로 온 거죠, 총. 이 길이가. 그러면은 t만큼 더 갔기 때문에 자, 이 길이 뭐 2gt인데 그냥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t만큼을 갔을 때 v만큼 내려왔으니까 t만큼을 가면요. 여기에 속력은 마이너스 2분의 1 v, 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v, 즉 아래로 2분의 1 v만큼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최고점이었고 그때부터는 운동 방향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면에 도달할 때 놀이기구의 속력이 0이 되게 한다. 속력이 0이 되는 건 좋은데요. 속력이 0이 되려면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그때라는 거죠. 즉 올라간 높이랑 내려간 높이 얼마까지 뻗을지 모르겠지만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데 보죠. 올라간 높이는요 3t 빗변 곱하기 v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고 내려간 높이는 얼만큼 가는지를 몰라요. 그 시간 간격을 모르는데 높이는 2분의 1 v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을 날리고 v도 날리고 하면 x는 6t가 된다. 이 길이가 6t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3t였죠. 따라서 이 지점의 좌표는 9t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 길이의 가속도,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거죠. 근데 여기가 t니까 6t고 이 길이는 5t 그리고 여기는 v 나누기 2인데요. 자, 위에를 봅시다. 처음에 0부터 t까지 갈 때를 보면은 t만큼 갈 때 v만큼 속력이 증가했으므로 이 경우가 아까 가속도가 2g라 그랬죠. 따라서 v 나누기 t는 2g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뭘 구하려고 하냐면은 v 나누기 2를 5t로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은 v 나누기 2, 자 일단 여기서 절반 때리면은 g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5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의 총 가속도는 5분의 g가 될 겁니다. 그렇죠? 5분의 1, 2분의 1 전체 뭐 2g의 1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알짜의 가속도가 5분의 g면은 알짜 힘은 5분의 1g 곱하기 m 이겠죠. 근데 아래로 걸리는 중력 mg가 있고 위로 f가 걸렸을 때 이 둘의 합력이 위로 5분의 1 g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5분의 1 mg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f는 mg만큼은 더 필요하겠죠. 이 크기보다. 따라서 5분의 6 mg가 되겠습니다. 5분의 6 mg. 자, 여기까지가 문제풀이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